대신은 이제 이 인위적으로 냉난방기를 가지고 이제 온도를 조정하고 환경을 제어하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원목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운 것 같은데 또 추운 것 같은데 이게 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는 현상과 결과는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들어맞는 딱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해요. 추론이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290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지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지로가 온도가 더 낮아요. 290이 온도가 더 낮아요. 290. 보통 290을 굳이 온도대로 얘기하시자면 어떨까요? 몇 도에서 몇 도 정도 될까요?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온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도에서 10도 표차는 15도고 15도에 그냥 쫙 놔도 15도예요. 물론 이제 변호는 없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10도 정도의 변호는 생기는데 어쨌든 502호 같으면 최저로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한 8도 정도 될 거예요. 5도는 좀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평균 5도. 평균 5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5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2월달이나 요 시기에 보면 평균 5도 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한 영하 한 1, 2도 떨어졌다가 낮에 한 15도, 13도 이렇게 올라가야 평균 5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버섯이 막 나오고 크기에는 여건이 그렇죠. 뭐 나오기야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보면 502호는 290은 한 8도에서 평균 온도로 따지면 한 13도 사이 정도 됩니다. 유지로는 평균 한 10도에서 15도 사이? 굳이 조금 높게 잡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 대략 유지로하고 290이 나오는 온도 범위를 요 정도로 상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낮으면 290이 더 잘 나오고 약간 높으면 유지로한테 유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특성상 매일매일 거의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하루에 최소 8도의 온도 편차가 생겨요. 위아래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인가에는 20몇 도 온도 편차가 생겼어요. 점점 극단적으로 편차가 생기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버섯이 나오려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버섯이 나오려면 일단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지든 낮았다가 올라오든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온도 범위가. 이게 이제 매일매일 평균 온도예요. 박스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하루 이틀 들어왔다가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래서 그냥 말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뭐 열흘, 보름, 길면 한 달 이게 길게 유지될수록 굉장히 유리해져요. 우리 원목 재배든 톱밥 재배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느 쪽에다 다 똑같이 통용되는 원리예요. 단 톱밥 재배는 이걸 능동적으로 뭐 안 맞는 시기는 에어컨, 뭐 난방 이런 걸 틀어줘서 해주는 거고 원목은 그거를 이제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주황색이요. 이 주황색이 작년에 일평균 온도예요. 작년 가을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서부터 12월 초까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통상적인 온도예요. 5년 평균 자료예요. 보세요. 5년 평균이니까 물론 이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시면 뭐 이건 지역마다 틀려요. 여기는 제주도 어쨌든 지역마다 틀린데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 지역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거의 이렇게 박스권에서 여기까지 12월 거의 중순 넘어까지 22일이니까 요 안에 얘가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있다가 벗어나 있다가 얘가 이렇게 푹 떨어져갖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로 따지면 이제 유지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범위가 된 거예요. 유지로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90도 이제 간간히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게 더 떨어지는 요 시점쯤 되면 이제 29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근데 이게 2024년이에요. 주황색. 박스권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날이 얼마 없잖아요.
여기 잠깐, 여기 잠깐, 여기 잠깐. 그리고 이 드라마틱하게 여기까지 계속 15도 위에서 놀다가 갑자기 5도로 푹 떨어졌어요. 박스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한 방에.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푹 떨어지잖아요. 며칠. 요거 한 일주일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요게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5일 정도 지나야 반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다음 주에 여기 있을 때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근데 이때는 온도가 위에서 놀았잖아요. 유지로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부분은 이제 요 위에 있으니까 웃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찔끔 나오다가 그냥 버섯 웃자라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고. 그러고 와서 또 갑자기 추워져서 안 나오다가 여기 잠깐 올라가면 요 다음 주 언저리에 찔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절적인 변화가 버섯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계절을 내가 날씨를 바꾸고 기온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 온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우스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시기쯤 됐을 때에는 뭐 인위적으로 차광망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차광망을 걷고 뭐 하우스를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십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재배는 좀 이따 하고요. 13번이 애로사항이 전기료, 기름값 인상, 생산비 증가. 이제 전기료하고 기름값 인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게 생산, 그 다음에 요게 수입. 2010년대 중반쯤에 들어서서 생산하고 수입이 딱 붙었어요. 붙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 총량을 보세요. 줄긴 줄었어요. 전에 비하면 확 늘었다가 줄었어요. 이때는 다 아시지만 그때 뭐 웰빙 붐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뭐 버섯 많이 먹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워낙 많잖아요. 뭐 매 자고 일어나면 뭐 희한한 것들 막 그 TV에 나오고 소개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품목을 쪼개먹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표고 전체를 놓고 보면 줄긴 줄었지만 생각보다 줄지 않았어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셨죠? 생각보다는 줄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전 과거에 비하면. 근데 그 사이에서 변한 건 이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왜 붙었냐? 빨간색이 건표고입니다. 회색이 생표고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요거가 합한 자료예요. 환산해가지고 합한 자료예요. 보시면 건표고는 꽤 옛날부터 수입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중국산에. 그리고 뭐 이제 늘긴 늡니다만, 왜냐하면 원목이 워낙 많이 줄어갖고 지금 건표고가 없으니까 늘긴 늡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표고를 보십시오. 생표고는요 최초 수입이 2006년에 됐어요. 한 번 딱. 그 전에는 생표고 수입이 없었어요. 2006년 이전에는. 그러다가 2006년에 딱 1년 생표고를 스타트를 끊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2006년 우리나라 딱 띄워보고 그때 뭐 이제 뭐 반품도 맞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폐기 처리도 하고.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수입량 빵.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딱 간을 본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줄긴 줄었습니다만 생표고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건표고는 그렇게 수입량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생표고가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 문제는 생표고다. 생표고인데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은 또 유통 전문가나 경영 분석하시는 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생표만 딱 그렇게 놓은 거예요. 전체 합계, 그러니까 수입하고 생산 합계, 그 다음에 요게 생산, 요게 수입. 어떠세요? 생표고는 오히려 줄었다가 약간 다시 늘었어요. 생표고 소비는 되레. 건표고로 빼면 순수하게 생표고만 놓고 보면 이래요. 그런데 보시면 국내 생산은 줄고 수입은 늘고 점점 이제 중국산이 잠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표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원 중에 하나로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진짜 원산지 단속, 그 다음에 수입량 억제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생표고 우리 보시면 우리 옆에 이제 부여도 있고 여기 뭐 청양, 그 다음에 공주 이런 지역들이 우리 뭐 원목도 마찬가지고 배지도 뭐 생산량이 상당히 많고 결국 이제 보면은 부여가 그 매년 통계자료 보면 부동의 1위거든요. 생산량. 생표 생산량 부동의 1인데 사실 제가 여기 아는 입장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청양에 계신 분들이나 뭐 공주에 계신 분들도 결국에는 부여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지역이 묶여가지고 이제 이 부동의 1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피해를 먼저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어렵다. 결국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 원목을 하든 배지를 하든 또 배지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든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수입을 막고 배지의 수입도 막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유통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박스가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엄청 많아요. 하우스 한 20동 채워놔요. 근데 봄에 가봐도 한 4동, 가을에 가봐도 한 4동, 겨울에 가도 한 4동, 4동밖에 안 해요. 뭐하냐? 거기 비어져 있어 그냥. 근데 유통하는 양 보면 겁나 많아. 박스가리 하는 거예요, 박스가리. 그걸 안 막는 거예요, 지금 사람. 정부에서. 기둥형 배지. 옛날에는 이제 상면 재배라고 그랬죠. 기둥형 배지 상면 재배인데 원통형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정착이 된 게 이제 우리 청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재배 방식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 가져오셨었죠. 가져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봉형 배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면으로 재배하시던 그 방식은 중간에 이 공작업이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공작업. 근데 봉형으로 바뀌면서 느끼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둥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하시니까 뭐 그렇고 상면 재배 봉형 배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속도 그 다음에 한 번에 딸 수 있는 양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게 배지 1kg의 배지를 상면 재배로 하나 봉형 배지로 하나 여기서 따는 버섯의 총량은 비슷해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봉형이 더 많아야 돼요. 균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균상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오래 못 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국 통적인 제 통계로 보면 물론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히려 봉형 배지가 약간 적어. 물론 이제 많은 사람 많이 따시는 분도 계시는데 총량으로 따지면 적어요. 그런데 상면 재배는 개봉해가지고 배양하는 거 빼고 개봉해가지고 버섯을 다 따서 끝날 때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8개월. 그 다음에 길게 가버리면 한 10개월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해를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되는데 농협 배지는 이거를 국산 배지는 4개월에서 뭐 길면 5개월, 그 다음에 중국산은 3개월이면 재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차이가 져요. 왜냐? 효고 가격이 좋을 때는 굳이 동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좋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좋게만 따가면 되거든. 그런데 효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마진율이 줄어요. 운영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하우스에다가 냉동기도 달고 하우스 피복도 달고 뭐 균상대도 설치하고 막 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회수해야 되잖아.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어떤 걸 하더라도 회수가 원활하게 되는데 이 상면재배는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회수하는 때 들어가는 마진이 주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늘어집니다. 그래서 회수할 때쯤 다 못 갔는데 뭐 피복제는 또 저기 갈을 때가 돼가지고 또 갈아야 돼.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용재배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예요. 왜냐? 봉용재배는 같은 면적에서 물론 이제 배지를 그만큼 더 많이 사다가 넣어야 되는 건 있어요. 구입비는 더 들어가지만 그만큼 회전이 빨리 많이 따서 돌려지다 보니까 회수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봉용재배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봉용재배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기존에 상면재배를 하시던 분들은 사실 재배가 안정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면재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새로 투자비를 드리고 뭐 이런 하는 비용이나 시장 가격이 워낙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거기서 내가 이익을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협배지는 개봉버섯을 반드시 따야 이제 수익이 나오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상면재배는 그러니까 처음에 개봉을 할 때 버섯을 따냐 안 따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안 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봉버섯을 따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딸 수 있겠지만 양을 조절하는 건 어려워요. 나오게 하거나 안 나오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오게 하기 싫다. 그러면 하우스 온도를 그냥 아예 올려 잡아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온도. 아까 이제 원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략 한 25도만 잡아놔도 버섯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게 할 거면 뭐 25도가 아니라 한 20도나 18도나 이렇게 해놓으면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올 거냐를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처음에 안 나오게 눌렀잖아요. 안 나오게 했다. 온도를 높여서 잡아가지고 눌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숙하면서 공작업할 때 그 양이 얼추 다 나옵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서. 오히려 개봉버섯처럼 확 안 몰려 나오고 그냥 적당량이 모양이 잡혀서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배지 관리도 쉬워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따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온도 조절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온도를 낮춰서 아예 이제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온도보다 박스권 안에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가장 상책은 위로 올리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온도가 마냥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저는 이제 보통 25도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할 때에는 한 27도, 28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얘가 온도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27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27도 괜찮대, 30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 한도가 27, 8도예요. 맥시멈 한도가. 그리고 이 온도가 유지되는 게 밤에 많이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낮에 27도 햇빛 창문만 열고 그러면 금방 3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했다 쳐요. 근데 밤에 보일러를 안 돌렸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에 개봉하잖아요. 바깥 날씨 뭐 10도, 12도 이래요. 그러면 얘가 한 17도, 18도나 17도, 심지어 한 15도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버섯이 나오는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거. 각 품종마다 정해져 있는 온도 박스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평균 온도가.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온도 편차의 범위입니다. 온도 편차의 기간입니다. 온도 편차를 얼마나 길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편차의 최소 범위는 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최소 범위는 6도예요. 6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요. 다만 가장 좋은 건 8도예요. 8도 정도 되면 온도 편차가 충분히 들어가요. 10도 넘어가면 그건 의미 없어요. 10도 넘어가면 온도 편차가 그러니까 가장 하루 온도 변화 중에 가장 낮을 때하고 높을 때가 이거 벌써 발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낮에 올려놔 봐야 27도에 올려놔 봐야 얘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오히려 온도 편차만 벌어져가지고 뭐 17도에서 27도 움직이면 10도 편차 아니에요. 그거 한 2, 3일만 딱 지나면 그냥 빵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밤에도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도를 올려서 맞출 거면은 올려서 확실하게 맞추든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배양실에서 미리서부터 배지 온도를 좀 올려놓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올려놓는 거고 내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우스에서 관리할 때 나는 냉난방기가 좀 허접스러워가지고 한 3월 달에 말쯤 꺼낼 건데 죽었다 깨나도 17도까지밖에 못 맞춰요. 그 이상 못 맞추고 17도 난방하면 그냥 주야간에 얼추 17도 언저리는 그냥 맞출 수 있어. 그러면 배양실에서 온도를 미리 맞춰요. 다만 올리는 거는 뭐 짧은 기간 안에 한 며칠 사이에 올려도 상관없어요.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근데 낮추는 거는 한 번에 낮추면 돼요. 한 3일에 한 1, 2도씩 이렇게 움직여요. 3, 4일에 1, 2도씩 천천히 낮춰서 바깥 온도하고 안에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요. 배지 온도를. 바깥 온도와 안에 온도가 아니죠. 재배사 온도와 배지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요. 그 상태에서 2도. 그 다음에 온도 편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 이러면 많이 안 나오고 그냥 딱 적당하게 한 번 딱 나오고 끝나요. 근데 안 끝나고 계속 밀고 올라온다. 오늘 가도 또 나오고 내일 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냥 많이는 안 나오는데 계속 나온다. 이거는 내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가 온도 편차가 심하다. 최소 6도 이상 나요. 얘가 한 평균 온도 내가 온도를 잘 맞췄다라 그러면 버섯이 나와도요. 한 20 평균 온도 한 22도 정도까지는 거의 위쪽 중심으로 나와요. 위쪽 중심. 근데 여기서부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주 발생부가 밑으로 내려가요. 버섯이 주로 나오는 부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 배지가 실제로 받은 온도가 대략 몇 도 정도 이 평균 온도가 유지됐었구나. 요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